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발표 자료가 다 영어라서 일단은 다행히 또 번역이 되니까 일단 제가 한국어로 최대한 좀 풀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니까 지금 결국은 다 AI와 크립토의 융합에서 다들 경제적인 미래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건 이제 누가 퍼스트 모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지정학적인 이점들을 얼마나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기술은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요 세 가지 이제 섹터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이펙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위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하드웨어들과 인프라를 제공을 하기로 했고, 이제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 포함한 여러 가지 웹 인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레귤레이션들과 프로덕트들이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AI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러 하드웨어들이라든가 인프라가 새로 구축됐었을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타국에 비해서는 유연하게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하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버린 AI를 하기에는 뭐 GPU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입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은 나라들이 미국도 심지어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이 좀 더 미국과 다르게 연방법에 의거하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이 할 수 있는 단일 규모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조정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AI와 크립토 봤을 때 최대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뭐 강점도 있지만 리스크 요소 제외하더라도 타국에서 싱가포르나 UAE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부 주도적으로 빠르게 뭐 레귤레이션이라든가 관련된 법을 빠르게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하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이제 제품으로 개발하거나 이제 타 기업이라든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점들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뭐 5G라든가 AI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실험들이 있었고,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크립토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정책적으로 시도가 됐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고려한 법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관 협력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최대한의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정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2030년도까지 끌어당겼을 때 가장 많이 저희가 파급력을 일으키기 위한 10가지 정도 주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이 워낙 레귤레이션에 철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나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뭐 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이건 이제 GPU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그 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기존에 있는 은행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2, 3위를 다툴 정도로 크립토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고,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뭐 신금융, 뭐 디파이,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STO, RW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기술이 가미되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상품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답션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진 전략적인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도하거나 많은 프로그램들로 이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미래에서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션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그 고객들을,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제 레귤레이션 차원에서 분명히 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스캠이라던가 뭐 보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령들을 고치고 민관 협력을 주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나라도 역시 많은 뭐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텍션을 위한 이제 레귤레이션,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지려면 결국은 사용하는 사람들 엔드 투 엔드 차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부서들과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뭐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업적으로나 리소스적으로나 인프라적으로나 결국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기술들에 대한 이점들도 저희식으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면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레귤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는 이 AI와 크립토의 결합이 되면 이제 GDP 수준에서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시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 봤을 때 한 300조 정도 경제 이익이 난다는 창출 효과가 있다는 걸 보고 있고, 해외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익과 수익들을 낼 수 있는 방면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프로덕트를 뒷받침하는 샌드박스를 기반한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수출입이 또 가능해지는 창구들이 열리게 돼서 결과적으로 열리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파급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컨버전스라는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이 시너지를 내는 게 결국은 이론적인 걸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기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 봤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뒷받침이 되는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5G에서 6G로 넘어간다는 거, 결국은 데이터, 병렬 컴퓨팅, 클라우드 여러 가지 서버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와 여러 가지 리소스를 계속 주입시키고 탑재할 수 있느냐. 그 외에 이제 올라가는 프로토콜 부분 이제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뭐 레귤레이션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호 운영성, 상호 호환성들을 이제 기조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덕트를 위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버린 AI라던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제 민간 협력들이 주도하는 뭐 정보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이런 게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하는 기관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풀어낼 수 있는 프로덕트 부분까지 되면 이제 완벽하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완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레귤레이션이라든가 민관 협력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이제 AI가 저희 나라에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완성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당연히 뭐 흔히 요즘 얘기하는 GPU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기업에서 특별하게 클레임을 걸거나 고민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조에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를 자유자재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덕트를 말 그대로 이제 상용화 시켰을 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AI나 크립토에 대한 제품들은 많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기반이 된 프로덕트나 기업에 대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거나 쉽사리 내놓지 못하는 프로덕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로 이제 계획을 좀 나눠봤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라든가 레귤레이션 확실하게 픽스를 시키고, 이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이라든가 참여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정부에서 투입하는 뭐 백종원 펀드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백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 뭐 빠르고 늦고를 떠나서 26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라던가
본격적인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2030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롱런 한다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있는 뭐 디지털 자산법이라든가 심지어 뭐 앞으로 나올 뭐 AI에 대한 기본법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한 3개년 정도,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이라든가 해외에서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많은 리소스들을 저희 쪽에 유리하게 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이즈 1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 기준점들을 기반으로 이제 참여자들을 모으고 이제 인프라랑 기술을 빌드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짜 어려운 부분은 설립을 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위에서 충분하게 기업적인 가치라든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빌드업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상황에서 거의 뭐 정부의 손을 똥한다기보다는 거의 민관 협력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들은 결국은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와 제공하는 생산자 간의 협력이 가장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랑 국가들을 컨설팅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공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한 3배 정도 이제 경제적 효과를 창출을 하고 이제 AI랑 크립토에 대해서 결국은 인력 싸움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모든 인력들을 가장 먼저 수급을 하는 것처럼 한국도 거기에 맞는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재들을 충분하게 키워내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라든가 해외 수출과 선순환되는 구조로 간다면 충분하게 저희가 소버린 AI에 대한 강국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30년도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다뤄봤는데 뭐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탠다드가 되는 부분들 다 해외에서 사용된 것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진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한 4, 5년 안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충분하게 소버린 AI 지금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저는 계속 이 부분들을 또 해외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좀 많은 고민들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계속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거나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